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명 네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헌부의 차자를 박동량에게 전하며 일렀다. 심지어 궁궐이라고 한 이 말의 이하의 말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물어서 아뢰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지평 김권이 아뢰기를 궁궐 안에서 은총이 항상 의리를 가리우고 사랑이 항상 엄숙함보다 앞서는 것은 예로부터 제왕가의 공통된 근심거리였으므로 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를 당하여 구구한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경계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이러한 하교를 받으니 황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말이 누구를 지적하는 것인가를 알아서 계측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황공하게 여기지 말라. 뒷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으면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제독 적반사의 장계를 보면 제독이 시를 받기를 고대하면서 심지어는 국왕은 어찌하여 나에게 시 한 수 기정하지 않는가? 국왕은 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신하들은 어찌하여 지어 보내지 않는가? 하면서 야불스를 보내어 독촉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시를 읊을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 장수가 여러 차례 간청하고 있으니 한결같이 거절만 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이미 행제소에서 문관에게 지어 올리라고 하였었는데 각각 사무가 있어 지금까지 미루어왔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예문관으로 하여금 과거 보일 때의 첩자 형식처럼 하여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되 내일 안으로 일제히 지어 올리게 하고 참고 선택해서 베껴 보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병은 이미 들여보냈으니 그 뜻을 적반사에게 의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지은 글을 입게 해서 어람한 뒤에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본 고을 삼전의 차비인에게는 강서현의 예의에 따라 1년 동안 극복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경상감사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며 비만기로 3조를 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제 한 집안이 되었으니 이러한 외적의 상황을 계속하여 비보해서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일일이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경락은 이미 돌아갔으나 자문을 만들어 요동에 급히 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용감한 사람은 각별히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상을 주라. 경주 울산의 군사가 가장 외적을 잘 잡았다. 그곳 수령은 이미 당상관이 되었으니 아직은 다음에 공을 세우기를 기다리라. 그러나 하서하여 위로해 주거나 어떤 물품을 주어야 하겠는가? 또 군인들에게도 위로해 주는 행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외적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의주에 있을 적에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외적이 성벽을 선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있으니 그 의도를 알기가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벽을 수순해서 그들과 보루를 대하면서 이따금 기병을 내어 외적을 격파해야 할 것인데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외적은 이르는 곳마다 모두 형세를 살펴서 점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외적 중에 반드시 매우 약삭빠른 자가 있어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혀 형세를 살피지 않고 있으므로 사졸들이 몰려있는 것이 마치 양떼가 몰려있는 것과 같다. 호남의 수군은 웅천에 있는 외적에게 제지 당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데다가 수전에도 실패하였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 외적이 1, 2년 안에 물러갈 것 같지 않다. 만약 영의 장기 등지에서 전라도와 충청도에 배에 만드는 목수를 데려다가 대대적으로 만들어 동쪽 방면으로 번갈아 나타나 해상의 적선을 공격하되 계속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몰래 습격하기도 하면서 외적이 지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논에서 조처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재령에 사는 전 감찰장 언필의 아내 최씨가 본부에 서장을 올리기를 지난 임진년 5월 외적이 본군에 쳐들어왔을 적에 군수 윤선원이 그의 처첩과 노비를 거느리고 제 집에 비난 나와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온 자기 집안의 모든 물품을 집 뒤의 바위 밑에 묻어두었다가 적을 만나 잃어버렸다. 이에 선원이 두려워하여 군인을 동원해서 나와 노비 9명을 결박하여 군에 데려다 놓고 족장을 무수히 난타하였고 이튿날 감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위력으로 형벌을 가하면서 문초하다가 종, 험련, 복룡, 승부 등을 곤장 아래에서 죽게까지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건대 감사로 하여금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을 끝까지 추궁해서 사실대로 내용을 밝혀지게 하여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하게 하소서. 선원이 개인 감정으로 형장을 남용하여 살인까지 하였으니 용심 매우 무상합니다. 그는 스스로 그 사실이 원근 지방에 알려져 공론이 고조되어 관작을 보유할 수 없음을 알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마구 거두어들이므로 온고울은 아우성을 치고 백성들은 그 명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려 해를 끼침이 더욱 심할 것이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황해감사 유영정과 병사 조인덕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외적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니 유경연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병력은 단약해서 군량마저 떨어져서 지금은 식량을 잇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가가 생기면 반드시 농사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하니 유경영이 아뢰기를 밀과 버리는 소신이 이미 농사지도록 권장시켰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토굴은 을의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반드시 어떤 형세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외적은 아이들 장난 같을 뿐이다. 경상도에 있는 외적을 보면 매우 험한 데에 자리 잡고 있다. 하니 인덕이 아뢰기를 소신이 뽑은 정병은 1만 2천 명 정도였으나 대다수가 도망하였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이번에 새로 급제시킨 것은 모두가 헌들이니 피차 모두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덕이 아뢰기를 사졸이 그러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수의 얼굴을 알게 해야 바야흐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고을에는 곡물에 대한 역사는 없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국가에서는 감해 주라는 명을 내렸으나 겨를이 없어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고을 백성 중에 외적에게 잡혀 죽은 자는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이 고을 사람들은 매우 못되어 외적을 보며 맞이하여 항복하였으므로 죽음을 당한 자가 적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해주에는 절이에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인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해주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절이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보상을 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수를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정광적을 호주 참여 이 상일을 사헌부 장령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무효시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진시에 햇무리가 졌다. 사경에는 곤방과 천중에 천둥이 쳤고 사방에는 번개와 큰 천둥이 있었다. 오경에도 사방에서 번개치고
천둥이 크게 쳤다. 이때 벼락 맞은 곳에 불이 일어나 본고울의 서문 안내 인가가 불에 타 사람 3명, 말 2필, 나귀 1필이 죽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승경원이 아뢰기를 대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둥이 치는 이변이 생겼으므로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엄고할 시간을 이미 계하하였으므로 초음 전 이 가게 입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러한 때에 어떻게 거둥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빈청이 아뢰기를 하늘이 경책을 보여준 것이 매우컨대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매우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오늘의 거둥은 이렇게 경책을 받아 두려워해야 할 때이므로 할 수가 없으니 물려서 하소서. 그리고 신들은 모두 무상한 자들로 외람되이 중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를 잘 다루지 못하여 하늘에 이변이 있게 하였으니 속기 파직시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진주하려는 날 이러한 하늘의 이변이 생겼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오늘의 거둥은 중지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빈청이 아뢰기를 새벽 무렵에 있었던 하늘의 이변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 성상의 안우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편안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새 대신을 인견하겠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영부사 심수경 좌의정 윤두스 우의정 유홍 우부승지 박동량이 입시하인데 상이 이르기를 밤에 일어난 하늘의 이변은 예사롭지가 않다. 하늘의 이치는 너무도 밝은 것인데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오래도록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물러가지 않으므로 하늘이 이변을 보인 것으로 이는 마치 귀를 끌어당겨 얼굴을 대하고 명한 것과 같다. 내가 물러나면 외적도 물러가고 하늘의 이변도 사라질 것이니 이 밖에 다른 대책은 없다 하니 심수경이 아뢰기를 하늘의 이변이 예사롭지 않게 마침 성상께서 진주하려는 날에 일어나긴 하였습니다만 어찌 진주하려는 것 때문에 하늘이 이런 이변을 보여준 것이겠습니까?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하늘의 이변이 예사롭지 않은 데 대해 몇 사람이 황천의 임금을 인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보여준 이변 또한 인해하는 마음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경책을 보인 것을 이유로 물러나실 계획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만 공부수상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물러나려는 한결같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아. 위로 하늘에까지 통하였는데 내가 속히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이변을 보인 것이다. 하니 유홍이 아뢰기를 윤두수에 인해한다는 말은 옳은 것입니다. 하늘이 인해하는 마음이 있은 다음에야 경책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산의 외적이 국경 안에 점거해 있는데 스스로 물러날 리가 전혀 없다. 외적이 우리가 어찌 서로 마주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니 심수경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수사의 장기를 보건대 역시 주사로 협공하려 하였습니다. 좌도로 나아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주사로 공격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유리한 형세를 찾은 다음에라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니 먼저 웅천의 외적부터 공격한 다음 전라도 수군의 길과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다 내가 참 짐작해서 하는 말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중국에서 결말을 내리지 않겠는가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경락이 의주에 머물러 있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외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린 다음 강을 건너간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은 매우 황당한 사람이다. 천하의 큰일을 맡아가지고는 이를 조처하는 것이 간사스러우니 매우 군자답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멸망한다 손치더라도 중국에 사람이 없는 것이 매우 한심스럽다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호 6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난리를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도 난리를 겪지 않았었다. 지금 훈련되지 않은 군려의 병졸로 십수만의 강한 외적을 상대하니 어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호 7번째 기사 접반사 이은근수가 치게 하였다. 신이 어제 아침 일찍 정탁, 황신, 이정구 등과 경락을 만나보았는데 경략이 국왕은 강서에 계신가 하므로 신들이 지금 해주에 계시다 하니 경락이 전일의 세자를 경상도에 나가 머물게 하라는 뜻으로 이미 자문을 보냈었다. 세자가 가서 머물게 되면 제장을 후령하고 외적을 방비하는 등의 기묘한 일이 많은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회보하지 않은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노야가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워준 뜻은 지극하다. 다만 세자께서 인후의 담증으로 앓고 계신데 아직 쾌차하지 않아서 해주에서 병을 조리하고 계신다 하였더니 경략이 경상도는 잔폐한 지역이므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라도는 외적의 변을 겪지 않았으니 전라도에서는 병을 조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천조의 대병이 어찌 항상 외국의 주둔에 있을 리가 있겠으며 세자가 어찌 홀로 안일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다시 외적이 아직도 부산 등 8성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노야가 강을 건너간 다음 서쪽으로 향해 계속 밀고 올라온다면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노야는 어떻게 선처하겠는가 하였더니 경략이 나는 이미 외적을 막을 대책이 있으니 그대의 임금과 신하는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 하고 또 석상서는 현재 머무르고 있는 군사도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나는 철회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 나라가 나의 절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머물러 있는 군사를 철회시켜 주둔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호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가가 환도한다는 소문이 이미 먼저 알려져 유민들만이 좋아 날뛰며 모여들 뿐이 아니라 능침의 선령께서도 지하에서 환히 보고 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일관의 말을 듣건대 내일이 길일이라고 하기에 오늘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뜻에서 내일로 물려서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모아놓은 군마로 출발하신다면 수성하는 방법과 폐해를 염려하시는 도리에 있어 둘 다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서울로 돌아가려는 날 하늘이 천둥과 번개를 치며 비를 내렸는가 하며 심지어는 인물에게 벼락까지 내렸으니 하늘의 뜻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귀를 끌어대다 얼굴에 맞대고 명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분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하늘의 원망을 불러들였으니 오늘은 오직 전에 내렸던 정교의 뜻을 속히 따라야 한다. 이 일은 마치 물은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고 해는 반드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잊혀지지 않는 일념이 위로 하늘에까지 통하고 있으니 속히 거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오직 이 한 가지 일 외에는 천만 가지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더 해볼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텅 비어있는 도성에 나아가는 것이 혹 하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아가는 일은 아직 시행하지 말고 속히 인대하였을 적에 전교했던 말을 대신에게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호 9번째 기사 빈청의 대신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러한 의사가 계시다는 것을 신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교하셨는데도 신들이 감히 그 뜻을 받들 수가 없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므로 혈성으로 아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상상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 귀에 쟁쟁한데 오늘 또 이러한 하교를 내리실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인대하였을 적에 누누이 상납하셨으므로 이미 저희들이 성의를 통촉하였을 것으로 여겼는데 이번에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고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들이 비록 부녀나 4시 정도의 충성으로 하려서 상상의 뜻을 받드는 것만으로 도리를 삼는다 하더라도 온 조정의 신하들이 감히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란해지는 실마리가 오늘에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 민망하여 눈물이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속히 그 명을 중지하시고 큰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나아가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위력으로 핍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구구하게 뜻을 굽혀 따를 수도 없는 것이다. 오늘 내 뜻을 행하지 못하면 내일 꼭 행할 것이고 내일 또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이튿날 또 행할 것이고 이달에 행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행할 것이며 다음 달에 행할 수가 없게 되면 그 다음 달에 행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달에 행할 것이어서 앉거나 눕거나 있지 않고 밥을 먹거나 숨을 쉴 때도 있지 않으며 한번 발을 놀릴 때도 있지 않고 기어이 꼭 행할 것을 잊지 않아 행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으려 한다. 소요스럽게 하는 것은 국사에 유익함이 없다. 그러니 그 뜻을 속히 거행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우 10번째 기사. 총병 유정이 이자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그래 경략 병부의 소구를 접수하였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한 내용 중에 세자 광해군 이호는 청년으로서 자질이 영발하여 오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경복하고 있으므로 이미 국왕에게 이자하여 빨리 세자를 제촉해서 전라도와 경상도로 내려가 머물면서 본진과 같이 협력하여 모든 일을 격리하는 것이 곧 당금의 제일 중요한 일이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자 광해군은 나이가 젊고 지기가 특출하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으나 이미 소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떠도는 잔약한 상황이 되었으니 흉적을 제거하고 치욕을 씻을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도 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마땅히 와신 상담의 뜻이 간절할 것입니다. 일이 군무에 관계된 것이기니 마땅히 서둘러 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이자하는 것입니다. 귀국에서는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속히 세자 광해군으로 하여금 배신을 대동하고 밤낮으로 달려가서 본진의 명령에 따라 군무를 승련하고 병법을 강습하여 국가를 보존할 계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사실상 본국이 장래의 태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것입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백간을 거느리고 와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한번 내려지자 온 나라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번 하교하시면 한번 당황할 것이니 이는 없는 일을 만들어내어 스스로 해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좋은 계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따른다는 하교를 받들었을 적에는 대소 시민들이 좋아하며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군정도 겨우 안정이 되었는데 어제 하늘의 경계로 인하여 갑자기 이러한 하교를 내리시니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돌아보면서 성의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옛부터 임금은 재앙을 만나면 더욱더 반성하면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할 것만을 생각하였을 뿐 서둘러 보위를 내려놓고 스스로 은퇴할 뜻을 굳히기를 마치 일반 벼슬아지처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성상께서는 조정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여정을 살피시어 한결같이 앞서의 전지대로 속히 옛 도읍으로 돌아가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번 계사를 보니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백관을 인솔하고 조정해서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심정은 그만둘 수가 없으니 마침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직 이 일념은 상제가 환히 알고 있으니 지금은 이 문제로 번거롭게 다툴 수가 없는 입장이다. 환도한 다음 내가 알아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1일 MC는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도성에 들어가는 날에 종묘에 공립할 것으로 계하에 썼다. 그러나 황제의 은혜를 먼저 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종묘에 공립하는 것은 살해인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백간을 거느리고 황제의 은혜에 먼저 살해한 다음 종묘에 공립하는 예를 행했으면 좋겠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1일 MCN 두 번째 기사 김응남을 이조 판세 이 산보를 의정부 좌참찬에 이 재미는 사은부 대사원의 김권을 시강원 보덕에 이 길을 사관은 대사관에 박승종을 사은부 지평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9월 21일 MCN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난 14일 밤 오실에 화재가 나서 큰일이 생길 뻔했었는데 상기 윤씨가 불길을 먼저 보고 껐으니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승진시켜 상궁에 제수하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이 해주를 출발하여 저녁에 주지에 있는 남성의 이세장 집에 머물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2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황제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뜻으로 내신들과 의논했더니 영조문에 이르러 평시에 조칙을 맞이하는 예와 같이 사은예를 행하고 종묘 앞에 가서 공림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기도 하고 거가가 경성에 도착할 시각의 조만을 알 수가 없으니 종묘의 공림부터 행하고 이튿날 태평관에서 사은리를 행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 사신을 보내 사은하였으니 지금은 굳이 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 도성에 들어가서 어찌 사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사은예를 어찌 공림 뒤에 할 수가 있겠는가? 사은할 것과 절차에 대해서 밖에서 살펴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상이 해주를 출발하려 할 적에 주문 밖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효유하기를 국군이 불행하여 대가가 서쪽으로 떠나온 지가 이미 2년이 되었다. 본주가 당초에 외변을 겪었고 게다가 큰 길인 관계로 진상하는 곡물과 사신의 왕래 및 중국군의 접대 등으로 인해 노역이 다른 것보다 10배나 되어 백성들이 부모 처자를 돌볼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내가 항상 측은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또 대가가 오래 머물렀으므로 그 노고가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을 명하여 이곳 사람과 관속 아전에게 복호해 주게 하였고 한년하여 면역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그 노고의 보답이 되겠는가? 그 나머지 패단도 적절하게 헤아려 감하거나 없애도록 하겠는데 그중 농미, 녹설, 생청어를 우선적으로 경감하겠으니 그대들은 그리 알라 하니 해주 백성들이 호소하기를 당패한 뒤에 지금의 목사가 아니었으면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휼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으니 특별히 보상해 주시고 10년간 유임하도록 해 주소서 했는데 상이 참작해서 조처하겠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연안 땅 신원에서 주정하고 저녁에 연안 부에 머물면서 전교하기를 이골 백성들은 성을 지키고 외적을 물리쳤는데 그 외적이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힘껏 싸운 공은 크다. 내가 이곳을 처음 들렀을 때 위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처음 들렀으면서 위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리나 모레 중으로 모초에 전주할 것이니
그때 성을 지킨 백성과 본고리 백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을 지키며 힘껏 싸운 무사는 모두 모처에 한데 모아놓고 수를 대접하게 하라. 전에 이렇게 논상하였으나 나는 처음 보는 것이니 다 승직시키라. 그리고 이곳의 부호들에게도 율전을 베풀어 보상하는 뜻을 보이라. 나는 대개만을 말하였을 뿐이니 그 밖에 구체적인 것은 아우러 살펴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봤더니 공이 있는 자를 권장하여 분발하게 하는 일을 보통 때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 주시니 온 고을 백성으로서 그 누가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상의 분부대로 전조하여 쓸 대접을 하며 위유하고 아울러 율전까지 베푸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직을 명하였으면 이때 즉시 정사를 실시하여 원전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 군공에 대한 장교는 이미 다 배에 실어 보냈으므로 벼슬을 제술할 사람을 일일이 고찰해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듣고 본 것만을 가지고 시행한다면 반드시 소홀하여 빠지게 될 염려가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문서를 자세히 고찰한 다음에 승직시키겠다는 뜻으로 아울러 유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을 지킨 장사 중에 활을 잡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본부로 하여금 도목정사를 상세히 하게 하여 관리에게 활쏘기를 시험하여 상전을 약간 실시하게 명한다면 더욱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울러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환도하는 날을 평소에 행행에 비할 수 없으니 길 일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해주에서 경성까지 일정을 7일로 잡았는데 술관에게 물어보았더니 다음 달 1일에 경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길이 좀 머니 중도에서 2일 좀 머무르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머무르시는 곳으로는 연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의 일로는 중국군이 오가는 길이어서 머물 만한 곳이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어가 앞에 평산의 정병 김 한종의 처가 해를 올리고 내수사의 정 김 억진이 병반을 올렸는데 상이 각각 목단을 내리게 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방 백성이 바친 떡 한 그릇을 내려주니 정원에 나누어 주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4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연원부에 상이 머무르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4일 올해 두 번째 기사 본부에서 성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본관으로 하여금 쌀 한 섬씩 제급하게 하고 그 처자로서 공이 있는 자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관직을 제수하게 하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4일 올해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덕형이 장계를 올렸다. 어제 임해군이 경락을 만나보았는데 만나보고서 즉시 출발하여 강을 건넜습니다. 제덕도 잇따라 출발하여 강가에서 제사 지내어 전쟁에 죽은 사줄의 넋을 위로하고 즉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신이 정탁과 밖에서 지향하는데 제독이 배령에서 배반한 사람에게 공초를 받았는가 하므로 여건이 작년에 이미 복주되었다 하였는데 제독이 백성은 사랑해주면 부모나 형제와 같이 되고 학대하면 원수처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다른 왕자들에게로 말해주어 국왕에게 알리게 하라고 하고 또 정탁에게 국왕은 와신 상담을 하고 있는가 반드시 군사를 조련시키고 백성을 구제하며 인재를 뽑아 쓰고 상하가 굳게 지켜야 이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연안도 형세가 좋지는 못하다. 여기 와서 보니 역시 요해지에 운거하지는 못했다. 북쪽산이 너무 가깝게 내리 누르고 있어 화살이나 돌멩이가 미칠 수가 있다. 작년에 성을 지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외적의 수가 적기 때문이었으니 요행스러운 일이었다. 많은 외적을 만나면 결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성 안에는 음물이 부족하다. 옛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원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고을은 해구의 요충지로서 교동과 서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해주와는 순치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큰 지인을 만들 수가 있다. 나의 의견으로는 북쪽 산 등 마루에다가 물려서 쌓으면 형세도 크게 얻게 되고 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니 상의하도록 하라. 내 말이 실정과 먼 것이 아니라고 여겼으면 즉시 이 일화에건 본읍에서 지략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북쪽 산 정상에 올라가서 편부를 살펴보고 아래게 하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연안의 성을 지킨 장사들에게 활쏘기 시험을 보여 우등을 한 서엉두 등 6명에게 급과를 하였다. 상이 객사의 대문에 나아가 성을 지킨 장사들을 위로하는 수를 대접하니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우등을 한 6명을 보가 상이 진림한 가운데 창방하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성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의 자제로서 직에 제수된 자가 6명인데 혹 자제들이 어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성을 지킨 사람은 모두가 국가에 몸 바친 사람이다. 그러나 자제들이 어리다면 직을 제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다. 나이가 들기를 기다려 직을 제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15세 이상이면 장정이라고 하니 15세가 된 자에게는 직을 주어도 무방할 것이지만 그 밖에 15세가 못된 자에게는 나이가 들기를 기다려 직을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첫 계광이 지은 기효 신설을 몇 부 사오게 하라. 그러나 이 책은 자세한 것과 소략한 것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왕 세정이 서문을 쓴 것으로 사오게 하라. 또 중국에는 바닷물을 조리어서 염초를 만드는 법이 있다는데 그 일행에게 교유하여 그 법을 배워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크게 보상한다고 하라. 4인일 경우에는 당상을 시켜줄 것이다. 이 뜻을 동지사 허진에게도 파발말을 보내어 하사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출신자는 승직시키고 그 이하 각 인은 순서대로 물품으로 논상하도록 하고 출신하지 못한 자로서 우등을 한 4, 5명에게는 급과하라는 뜻으로 전교하셨는데 점수가 8분 이상으로 출신인 경우에는 승직시키는 것이 진실로 합당합니다. 전일 성을 지킨 군공으로 승직된 자도 모두 승진 서용시킬 것으로 이미 전교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극회도 승진 서용하는 데에 해당되는데 지금 또다시 승진시키게 되면 한 품계를 뛰어넘어서 제수해야 하나 이는 해주에서 마땅히 임시해서 취품 시행할 것입니다. 서엉두 이하에게 급과하는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가가 이곳에 머물러 특별히 법규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용동이 되는 것이니 성상의 재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6분 이하인 자에게 물품으로 논상하는 일은 지금 행제소에는 저축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 배로 실어 보냈으므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는 모자라는 형편이니 즉시 시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을 내리신 다음 해자로 하여금 즉시 나눠주기도 하고 승전을 받들어 뒤따라 보내주게도 하라는 뜻으로 짐작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5명에게는 급가하고 6분 이하인 사람에게는 병조로 하여금 논상하여 물품을 주게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서엉두 등 5명에게 급가라고 명하셨는데 오는 가보년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즉시 급과해야 합니까? 취품합니다. 하니 즉시 급과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8번째 기사 상이 부사의 대문 밖에 나아가 고을 백성에게 술을 공개하고 서엉두 등 6명을 뽑아 방방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9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15세 이상에게는 직을 제수하고 15세 이하에게는 나이가 들기를 기다려 직을 제수하는 일은 승전을 받들도록 하고 향리에게 면향첩을 지급하는 것도 즉시 그 자리에서 지급한 다음 아뢰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성을 지킨 사람은 이렇게 논상하였으나 성을 지킨 공은 모두 이 정암의 공인데 정암에게는 이미 그 공으로 가선대부에 승진시켰으니 더 올려줄 수가 없다. 정암의 아들을 유품으로 올려주라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아침에 연안부에서 출발하여 저녁에 배천의 금곡역에 머물러 전교하였다. 대가가 나아가고 있는데 비변사에서는 전년 좋지 않은 일이 없으니 이 어찌 원대한 계책이라고 하겠는가? 마침내 외적에게 속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 영남 일로는 어찌하여 장수를 정하여 길을 차단시키지 않는 것이며 또 어찌하여 군사를 뽑아서 연락을 하게 하거나 매복시켜 외적의 간첩 행위를 방하지 않는가? 그리고 한강의 얕은 여울에는 어찌하여 장수를 정해서 차단하지 않으며 또 어찌하여 군사를 매복시키지 않는가? 경성의 문에는 어찌하여 별도로 장수를 정해서 출입하는 사람을 기찰하지 않은가? 도성의 문은 모두 닫고 동남쪽만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조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연안부의 북쪽 산을 살펴보았더니 뒷고개와 좌우 양쪽 산에 모두 고성이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있는 산과 어울려 감싸 안고 있는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쌓는 것이 범연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 본래의 성 안쪽 모퉁이에서 좌우에 있는 고성까지 연결하여 쌓는다면 이른바 북쪽 산은 과연 범위 안에 있게 되므로 형세가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백성의 힘이 지칠 대로 지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우려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에 의거하여 물려서 성을 쌓기도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서서히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조령을 차단하는 것과 요소에 군사를 배치하여 간첩 행위를 방어하는 일은 지금 별도로 장수를 정하여 군사를 뽑고는 있습니다만 충청 방어사 이 사명이 바야흐로 본도에서 직접 도내의 군사를 동원시킨다고 합니다. 사명으로 하여금 조령과 다른 사익길을 차단하게 하고 또 나머지 군사를 나누어 일로의 요해지에 배치하여 별도로 기찰하게 한다면 형세가 매우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원수의 절제로 직접 총병 유정의 진영에 가서 협력하여 조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감사로 하여금 조령 부근에 있는 군현에 남아있는 군사를 대략 뽑아서 본도의 우후와 감사 수하에 있는 믿을만한 군관을 배정하여 여러 곳에 파견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 한강까지는 얕은 여울이 많이 있는데 충주, 지평, 양건 등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 일을 전담하게 하여 각각 여울 건널목에 군사를 배정하여 순찰하게 함으로써 사태에 대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일이 있으면 방할 군사를 더 추가해서 방비하게 하는 한편 한강 등처에는 별도로 한 장소를 정하여 한결같이 기철하게 하고 동남의 두 문 이외의 모든 도성문을 닫는 것은 반드시 전교에 의해 시행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성안에서 죽은 사람을 내다 장사 지낼 때는 반드시 작은 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는 그때 가서 상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도성문을 여닫는 일은 경성에 들어가기 전에 조처하도록 하고 성위와 사면에서 수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저녁에 개성부에 머물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심희수가 희수는 인품이 진실하지 못하여 세력에 있는 사람에게 빌붙었다가 그가 세력을 잃게 될 지경이면 먼저 그를 무함하여 새로 실권을 잡는 자에게 아첨하였으니 매우 간사한 자이다. 아래기라. 대가가 옛 도찐 개성에 머물렀는데 위로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심희수가 대신의 말로 아뢰기를 대가가 올 적에 행차가 머무르는 곳에는 위로해 주는 것이 무방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죽은 자만을 위하여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인이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내가 이곳을 지나면서 그냥 갈 수 없지 않은가? 술과 안주를 호군하는 예처럼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라. 머물러 있는 중국군은 207명인데 그들도 대가가 왕림하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신들도 이미 그러한 뜻이 있어 도감에게 말하여 예비하도록 하였었는데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술은 본부에서 담당하고 안주는 도감이 대구어 200여 마를 비축해 두었다고 하니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중군이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라. 유격의 중군을 접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중군의 지위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가 병으로 사용한다면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접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다시 살펴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저녁에 동파역에 머물면서 전교하였다. 지형을 너무 사치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여러 번 전교하였다. 경기는 탕패가 더욱 심한데 조금도 줄이지 않아서 주종소의 다담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더 사치하게 차렸으니 이는 개혁한다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지은관을 근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여 유숙하는 것에 대령시키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저녁에 벽제 관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었다. 사변이 처음 발생할 적에 외학 통사가 자신의 통역하는 실력을 믿고 향도가 되기를 자원 외적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먼저 비위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패망했어도 자신은 농단을 점유하였으니 그 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정호는 국가를 배반하고 외적을 추종하여 그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사소한 공로로는 그 죄를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상의 중과를 내려 잠람하게 영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속기 개정하소서.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일로에 버려둔 시체가 없지 않으니 간사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일이 수습하여 묻어주라.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9일에는 경진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선능과 정능을 참배하는 일은 경성에 들어간 이튿날 해야 할 것인데 유사들이 이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으니 살펴서 조처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선능과 정능을 참배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위에서 먼 길을 오셨으니 반드시 경성에 들어가 편히 쉰 다음에 의논해서 나를 잡아야 하겠기에 지금까지 아뢰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는 듯이 그냥 넘기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으니 즉시 해조에 문의해서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9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구도로 돌아가시는 날을 사방의 백성들이 반드시 제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방에서 관첨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니 교수로 사방에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진상을 헤아려 추리게 한 것과 같은 성상의 득음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 난리를 만난 이후 있었던 충신, 효자, 연려 등을 보상하고 공적을 기록하는 일도 아울러 교세에 삽입시켜 외방에 알리는 것도 무방할 듯하여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해주에 머물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상이 아침에 벽제역을 출발하여 미륵원에 주정하고 저녁에 정릉동의 행궁으로 들어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상이 모화관에 이르러 황제의 은혜에 사리하는 사배의 리를 행하고 종묘 앞에 이르러서는 옷을 갈아입고 백관을 거느리고 공림하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의주에 공립한 다음에는 길복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옷 빛깔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이미 공림하는 예를 행하였으니 이미 홍포를 입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게 물어보아야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대신들이 회개하기를 애통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 홍포를 입으면 미안합니다. 그대로 흑포를 입고 오대를 띠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진지하는 일은 일각이 시급하다. 모든 일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내일부터 나누어 주어 진구하고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서두로 조처하라. 내가 친림하여 나누어 주어 진구하겠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진지하는 일은 이렇게 될까 염려되어 미리 정령하게 분부한 것인데 어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일각이 시급함니 아무 창고이든 곡식을 내어 내일 안으로 나누어서 진구하라. 또 이 일을 누가 주관하였기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행궁을 수리하는 데는 든 능화지, 장호지, 보진, 석자 등은 이미 지금 외방의 공상이 없는데 어디서 나와 그렇게 한 것인지 살펴 아뢰라 하였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판년 홍진이 진즈를 주관한 다음 제때에 조처하지 못한 때문에 한문에 나아가 대주에 하였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이해조 판서 이증이 아뢰었다. 신이 명을 받들어 유생 45명을 데리고 문묘에 나아가 곡하였습니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러한 때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 진제곡을 도성 안까지 실어 오려면 배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용상 근방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나누어 주어 진구하겠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임진강에서 전사한 장사들에게는 이미 치지하였다. 벽제관에서는 중국군이 많이 죽었다. 중국군은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죽은 것이니 먼저 치제해야 한다. 시급히 잘 살펴서 치제하라 하고 이어 단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 치제하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의 행궁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가가 입성할 적에 곡식을 싣고 상경하여 기민들을 구제할 것이므로 곡식을 실어 들어올 것으로 전교했었는데 전혀 조치하지 않았고 다른 일들도 모양이 말이 아니다. 영의정 최흥원은 유도 대신으로서 해야 할 일을 조치하지 않았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세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어제 변보를 보건대 울산에 있는 적들이 경주로 나와 약탈했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강화를 바란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그들의 흉모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적세가 이와 같으니 경락과 제독이 이미 강을 건넜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잇따라 비보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일은 오로지 유충병이에게 의뢰하고 있으니 지금 환도했다는 뜻으로 총병에게 근신을 보내어 고하게 하고 겸하여 군정도 살펴오게 해야 한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네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성한 적이 경내에 있어 한창 적과 대치하고 있는 판이니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전일 역적을 잡았을 때의 예의에 따라 내 외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노인을 발급하고 혹은 변란이 안정될 때까지 남자에게는 모두 호패를 발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래라는 것으로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가가 입성하였는데도 유도한 관원들이 해놓은 것이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성문을 수리할 줄도 모르고 있는가 하며 더러는 쑥대와 새끼줄로 엮어놓았으니 매우 한심스럽다. 또 동쪽 남쪽 두 대문은 수문장을 정하기는 했으나 충실하게 기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호령은 늘 헛되이 되고만이 각별히 검칙해야 한다. 거둥 때에도 군 일을 갖추지 않았으니 장사 수십 명을 구득하여 연마의 양 옆에서 후위하게 하고 겸하여 청로대의 임무를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병주에 이르라.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여섯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회사에 신직하여 균일하게 분급하게 하였다. 또 봄과 가을의 종자를 분급하는 일에 대하여는 조정해서 백성을 위해 하는 말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해관들이 사정에 따라하여 모두가 헛일이 되고 말았고 민생은 도리어 한데 한 말의 혜택도 잊지 못하게 되었으니 몹시 분개할 일이다. 이 일은 비변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도 경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여타의 사람들이 경계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담당 관원을 잡아다가 공문하여 중하게 과제하라. 그리고 수성 대장 유홍의 종사관 이 집을 잡아다가 가두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일곱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라. 어제 종묘에 공립할 적에는 천담복을 입었었다. 배령할 적에도 역시 천담복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흰 옷을 입을 것인지를 모른 적이 미리 안 다음에야 준비할 수 있으니 시급히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평상시 배릉할 때는 의례 참포를 입었습니다마는 이번 두 능의 전알은 평상시의 예의에 비익일 것이 아니니 소복으로 행례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이의 문을 고찰해 보건대 국상 3년 안에 배릉할 때는 백포를 입고 대상 뒤에는 단복으로 한다 했으니 이에 의해 헤아려 본다면 참포를 입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대신들의 뜻도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여걸번째 기사 장원에 전개하였다. 배릉한 다음에는 위에서 도성안을 친히 살펴보겠으니 각 회사에서 일러 미리 도로를 살피고 해골도 모두 거두어 묻게 하라.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번째 기사 장원에 전개하기를 진제는 일각이 시급하여 하루라도 일찍 진구하면 살게 되고 하루라도 일찍 진구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어서 매우 통분스러운 일이다. 제때 배로 실어 오지 않은 관운을 전해 들은 다음에 무거운 죄로 다스리려 했는데 어찌하여 이제까지 물어서 아뢰지 않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어제 날이 저물었어야 전교하였기에 밤이 깊어 미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바야로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0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외적들이 창궐하여 지경이 전파되어 국가가 보존하고 있는 것은 단지 관서 한도뿐입니다. 만포는 강변의 큰 지인으로 호인들이 왕래하는 요충지대여서 무엇보다가 엉뚱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조석으로 우려됩니다. 얼음이 얼날이 임박하여 방비하는 일이 시급한데 진장을 교체시키는 것은 진실을 시기에 맞지 않는 일이니 전 첨사 변응규는 전천시키지 마라 관방을 엄중해지게 하소서. 대구부사 구황은 나이 젊고 패망스러운 사람입니다. 한때의 군공이 있기는 하지만 자목의 소임을 일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 채차하소서. 양성 현감 이 개는 용렬한 인물이어서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술을 즐겨 혼미함으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뱃슬에 두어서는 안 되니 파직시키소서. 외통사 함정훈은 흉족들의 향도가 되어 깊숙이 북도에까지 들어갔으니 나라를 배반하고 적을 따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상의 중과를 주었으므로 물증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변응교의 일은 비변사에 물으라. 구황 이계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함정의 일은 듣건대 제일 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1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선능과 정능의 전알은 전께대로 시급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묘사의 신위를 이미 봉안했으니 즉시 위안제를 거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예를 거행한 다음 두 능을 전알하는 일을 순서대로 거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2번째 기사 허조가 아뢰기를 곡식을 나누어 주어 진구하는 일을 대신들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탕폐한 뒤라서 의물과 처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군이 현재 다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온편치 못하다. 들어와 정박한 배의 쌀에서도 되도록 빨리 실어들여 이웃사들로 하여금 균등하게 나눠주어 진구하도록 함이 합당할 듯하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런 때에 어찌 의무를 말할 수 있겠는가? 시급히 실어드리면 진림하여 나누어주어 진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3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듣건대 서울 안팎에 시체가 쌓여 있는데도 유사들이 거두어 묻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에는 중으로서 해골 묻어주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기도 했었다. 지금 얼어 죽은 시체가 노천에 뒹굴고 있는데도 거두어 묻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처근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전쟁으로 어지러운 중이라서 묻어줄 인력이 모자랄 것이기는 하지만 중들을 모집한다면 중의 시체와 해골을 모두 묻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잘 묻어준 사람에게는 선과를 주기도 하고 도첩을 주기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4번째 기사. 전교하여다. 농사를 권면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시급한 일인데도 경종하자면 반드시 소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의 도살에 관한 법이 엄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평소에 조금도 기탄하는 일이 없었다. 어제 오는 도중 중국군들이 쇠고기를 마치 조자에 내놓은 듯이 늘어놓은 것을 보고서 매우 놀랐다. 이 뒤로는 소를 도살하는 사람은 즉시 형조, 한성부, 사헌부로 하여금 금단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그가가 처음 서울에 들어왔으니 서울에서 절제를 지키다 죽은 사람들을 우선 포상하는 일을 조금도 늦을 수가 없다. 해조로 하여금 오후에 지회하여 시급히 탐문 정표하게 하라.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6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도성의 백성들이 오래 외적에게 함몰되어 있었으므로 외어에 물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각별히 방을 걸어 엄하게 금지하되 혹시라도 외어를 하는 자가 있으면 각기 동리 안에서 엄하게 규제하여 원수인 오랑캐의 말이 한간에 습기지 않게 하라.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7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행궁이 넓은 것 같으니 홍문관을 권례에 설치하고 또 서책도 갖춰 놓은 다음 이 뒤로는 전처럼 입번하게 하소서. 또 위정의 수효가 적으니 병조로 하여금 다수를 차출하게 하여 입직시킬 것은 물론 분경하여 순찰하게 하소서. 별순과 간구는 전례대로 서게 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사의 전복 가운데 죽은 사람과 현재 있는 자의 수요를 각사가 미처 가려내지 못했으니 육조로 하여금 소속에 따라 해당 각사가 모두 가려내어 책으로 만들어 이달 15일까지 기한으로 복납하게 하소서. 선조 7월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이모 19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잃어버린 종묘의 옥책 약간을 도성 사람이 수습해 놓았기에 조그만 궤에다 간수했습니다. 종묘의 신의를 이제 이미 봉안했으니 옮겨다 종묘에 간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